안녕하세요. 저희 12조는 글리세롤 퍼멘테이션을 이용한 일산프로펜다이올 생산 스케일업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산프로펜다이올은 최근 상용화되어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단량체로 이용되는 원료 물질입니다. 일산PDO와 TPA를 축중합하여 PTT를 만드는데 PTT는 기존 나일론이나 PBT, PET보다 신축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우수한 물성을 가져 운동, 레저용 아웃웨어 등에 쓰입니다. 최근 들어 한정된 에너지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미생물을 이용한 일산프로펜다이올 생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생물학적 공정의 경우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가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일산PDO를 화학적 공정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글리세롤에 대한 2.4차 반응으로 고온고압 조건에서 유해한 화학용제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화학 공정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저온저압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일산PDO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물학적 공정에서는 특정한 균주나 바이오매스 양을 정확히 특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균주들의 성장과 반응 차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포의 생장 속도와 비생장 속도를 묘사한 모노드 키네틱스를 이용하여 일산 프로펜다이올을 생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산 프로펜다이올을 생산하기 위해 글리세롤 퍼멘테이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 디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부산물인 글리세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루코스 퍼멘테이션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글루코스 퍼멘테이션은 글루코스가 글리세롤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후 글리세롤로부터 일산프로펜다이올을 만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정에서 균주에 의한 복잡한 대사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이 과정 없이 바로 두 번째 과정에서 시작하는 글리세롤 퍼멘테이션으로 일산PDO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실 프로판다이올의 사용 용도와 대량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원실 프로판다이올은 PTT, 폴리트라이메틸렌 텔레프탈레이트, PU, 폴리우레탄 등을 합성하기 위한 원료이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화장품이나 카펫, 옷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료들과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쓰리 프로판다이올의 수요 역시 2025년에는 162킬로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서 프로판다이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리액터를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액터의 초기 조건과 가정으로는 기질인 글리세롤은 초기 농도 100g/L로 사용하였고 균주로는 클로스트리디움 뷰티리튬을 초기 농도 0.4g/L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리액터 타입은 패드배치 리액터로서 글리세롤 발효 과정에서 다른 기질이나 다른 부산물들의 농도 저하를 줄이고 원쓰리 프로판다이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리액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리액터의 pH는 6.9, 온도는 32도씨로 자동 조절되게 하였고 교반 속도는 200rpm으로 유지되는 리액터를 설계하였습니다. 기질인 글리세롤의 피드 플로우 레이트는 2.5g/h,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504분의 1 리터/h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팀의 일산 프로판디올 패드 배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계산에서 쓰일 식들의 유도 과정과 저희가 세운 과정들입니다. 우선 식 유도 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균주가 최종 생산물인 일산 프로판디올을 생산하기까지의 시간을 구하기 위해 균주의 물질 수지식을 세웠습니다. 이때 X의 값은 균주의 농도를 의미하고 μ 값은 세포의 비생장 속도를 의미합니다. V는 배양기의 부피를 의미하는데 이때 고정 부피가 아닌 유속에 따라 변하는 가변 부피입니다. 이 물질 수지식을 식을 정리하고 이렇게 적분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시는 대로 이퀘이션 A가 얻어지게 되고 이것이 추후 계산해서 총 반응 시간을 구하기 위한 식이 됩니다.
다음은 생산물인 일산프로판디올의 양을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그에 따라 생산물에 대한 물질 수지식을 세웠고 생산물은 그 어떠한 유입이나 유출, 소모가 없기 때문에 단지 생성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생산물의 농도를 의미하며 QP는 생산물의 생성 속도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식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비제차 선형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비제차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양변에 AT항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AT항은 AFP와 A'P가 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값입니다. AFP와 A'P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퀘이션 2를 산출하고 그것을 적분하여 이퀘이션 3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 비제차 선형 방정식 형태의 FT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시켜 주시면 보시는 대로 H와 A항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이 모든 값들을 이퀘이션 1에 대입시켜주고 R 또한 해당하는 값을 대입시켜주면 최종적으로 생산물의 양을 구할 때 사용할 식인 이퀘이션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 파트에서는 작은 스케일의 리액터와 미들 스케일의 리액터에서 논문값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식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실제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라지 스케일의 리액터에서 최종 생산물의 양을 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저희가 가정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표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될 글로벌 모델 식에 등장하는 각종 파라미터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량은 기질만이 유입 흐름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질의 밀도를 이용하여 g/h로 나와 있는 단위에서 L/h로 단위 조작을 진행하였고 일산 PD는 반응으로 생성되는 최종 생산물의 양이며 N은 반응 차수라는 점입니다. N은 계산을 위해 1로 가정하였으며 반응 차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차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으로서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반응이자 효소 반응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응 차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질의 농도에 따라 1차부터 0차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효소 반응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마이클레스 멘텐 속도식으로 표현되며 저희는 각종 저해 반응까지 고려하여 글로벌 모델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퀘이션 C는 위의 글로벌 모델식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가정한 파라미터들을 대입한 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참고한 파라미터들이 실제 실험값을 나타낸 스몰 및 미들 스케일 리액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는 이론값과 실제값의 오차율이 3% 이내라면 충분히 타당한 값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먼저 리액터 사이즈 7리터, 미디움 볼륨 1.5리터인 스몰 스케일인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중 위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글리세롤 농도와 바이오매스의 농도에 대한 그래프이며 아래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원쓰리 PDO 농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반응이 일어나는 직전 시간인 0시간부터 바이오매스의 농도가 최고점인 50시간을 기준으로 사이클을 측정하였습니다. 초기 시간인 0시간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의 농도는 0.2g/L, 글리세롤의 농도는 90g/L, 생성되는 일산 PDO의 농도는 아직까지 합성 전이므로 0g/L로 측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0시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의 농도는 1.4g/L, 글리세롤의 농도는 30g/L, 생성되는 일산 PDO의 농도는 39g/L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파트 2에서 유도한 이퀘이션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가동한 시간의 t의 값이 48.75아워로 실제 값인 50아워와 오차율 2.5%를 보이므로 스몰 스케일에서는 참고한 파라미터들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액터 사이즈가 150리터, 미디엄 볼륨이 32리터인 미들 스케일인 경우입니다. 미들 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인 26시간부터 50시간 구간의 실험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스몰 스케일의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초기 시간 26시간 기준 바이오매스의 농도는 0.02g/L, 글리세롤의 농도는 55g/L, 일산 PDO의 농도는 24g/L이고 최종적으로 50시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의 농도는 0.08g/L, 글리세롤의 농도는 10g/L, 생성되는 일산 PDO의 농도는 50g/L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얻어진 실험값을 토대로 스몰 스케일과 같이 t에 대해 계산해보면 t는 49.13아워로 실제 값인 50아워와 오차율이 1.74%를 보이므로
미들 스케일에서 또한 파라미터들의 값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지 스케일 리액터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수식들과 가정들은 스몰 스케일과 미들 스케일에서 타당함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해당 수식 및 가정들을 라지 스케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지 스케일 리액터 디자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라지 사이즈 리액터에서의 목표 생산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한 13PDO의 연간 목표 생산량을 g/hr 단위로 환산하면 1.8481 곱하기 10의 7승 g/h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13PDO를 생산하는 1000리터 사이즈 리액터가 10,000개 있다고 가정하면 한 개의 1000리터 리액터에서 목표 생산량은 184.81 g/h가 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파라미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 사이즈는 앞서 1000리터로 가정하였고, 배지의 부피 V0는 스몰, 미들 스케일에서의 리액터와 미디엄의 부피비를 이용하여 214리터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퍼멘테이션 타임 T는 50시간으로 가정하였으며, 초기 글리세롤 농도 S0를 150g/L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제 계산을 통해 최종 13PDO의 농도 P, 최종 글리세롤 농도 S, 초기 균주 농도 X0, 최종 균주 농도 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3PDO 농도 P는 미디엄 부피와 퍼멘테이션 타임을 이용한 결과 42g/L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파라미터 값인 13PDO 글리세롤 일드를 이용하여 최종 글리세롤의 농도가 50g/L임을 구해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매스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페시픽 그로우 레이트 뮤를 구했습니다. 이는 스몰 스케일, 미들 스케일에서와 같이 이퀘이션 C를 이용하였고 0.03528/h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이 값을 이퀘이션 A에 대입하면 초기 바이오매스와 최종 바이오매스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지 스케일에서 이퀘이션 B를 이용하기 위해 QP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퀘이션 B의 스몰 스케일의 값을 대입하여 0.575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얻어낸 QP와 라지 스케일에서의 값을 이퀘이션 B에 대입하면 X0가 0.17g/L, X가 0.9928g/L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리액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과 컨트리뷰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또한 본 텀 프로젝트에 대한 각 팀원들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